안녕하십니까?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반 인터페론 전기용동 실험 발표를 맡게 된 안동과학대학교 의약품질분석과 2학년 강주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가지로 첫 번째, 실험 목적, 두 번째, 실험 과정, 세 번째, 실험 결과, 네 번째, 실험 가치 순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실험의 목적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단백질성 물질로 아직 감염되지 않은 조직배양 세포에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생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상 세포로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바이러스나 이중가닥 RNA, 렉틴 등에 의해 동물 세포에서 유발된 항바이러스 작용을 갖는 단백질 또는 당단백질의 총칭으로 불리웁니다. 알려진 인터페론 종류로는 3가지 타입, 즉 항바이러스성 알파 인터페론과 베타 인터페론, 그리고 기능적으로 차이가 나는 감마 인터페론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도 인터페론 알파를 중점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인 전기용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용동은 전기장 안에서 하전된 입자가 양극 또는 음극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이동하는 속도는 입자의 전하량, 크기와 모양, 용액의 pH와 점성도, 용액에 있는 다른 전해질의 농도와 이온의 세기, 지지체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어떤 용액에서의 하전 대 알맹이의 이동 속도는 분자 자체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전기용동법은 아미노산, 유클레오티드, 단백질 등과 같은 하전된 물질들을 분리하거나 분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다음으로 인터페론 전기용동 실험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B형 및 C형 간염 치료제로 개발되는 약물은 인터페론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대부분일 만큼 인터페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둘째, 인터페론의 전기용동 분석법 개발은 다양한 벡터 또는 배양 및 정제 과정 등에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품질 분석법입니다. 셋째, 다양한 제품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인터페론은 다수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이며 고품질의 의약품을 위한 새로운 실험 방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실험 과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기구 및 시약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구와 시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구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제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오염되지 않은 확실한 시약인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실험 과정은 시약 준비, 검액 준비, 겔 제조, 마지막으로 전기용동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시약 준비 단계입니다. 필요한 시약은 총 6가지입니다. 첫째, 1몰 트리스 완충액 pH 6.8, 둘째, 1몰 트리스 완충액 pH 8.0,
셋째 1.5몰 트리스 완충액 pH 8.8, 넷째 전개 완충용액, 다섯째 코마시 염색액, 마지막으로 탈 염색액입니다. 시약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약의 정확한 양을 측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에 속하는 전자저울은 얼핏 생각하기에 매우 간단한 장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저울의 수평을 맞추고 잘 작동하는지를 늘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시약의 무게를 오차없이 잴 수 있습니다. 또한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양의 시약을 제조할 때에 플라스크에 표시된 선에 물의 오목이 들어간 부분이 맞춰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검액을 준비합니다. 단백질 시료를 준비하여 검액 50마이크로리터에 시료 완충액 50마이크로리터, 시료 완충액을 가합니다. 2분간 끓인 후 식힙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울의 사용과 플라스크의 올바른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겔 제조입니다. 우선 장치를 준비합니다. 유리판 사이에 스페이스를 끼운 후 클럼프를 고정시킨 후 이중겔 성형기에 끼웁니다. 다음으로 분리겔을 제조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 용액, 1몰 트리스 왕충액, 중류수, SDS 용액, 과항산 암모늄 용액, 티미드 용액, 이 모든 용액을 적정량 치에 잘 흔들어 줍니다. 그 다음 유리판 사이에 용액을 붓고 중류수를 겔 표면에 조심스럽게 가합니다. 겔이 굳으면 중류수를 제거합니다. 다음으론 전기용동 단계입니다. 완전히 굳은 겔은 콩을 제거한 후 겔 성형 장치에서 분리합니다. 분리된 겔은 전기용동 장치에 완전히 밀착하여 결합시킨 후 전기용동 장치에 플레이트가 잠길 정도로 전개 완충 용액을 채웁니다. 그 다음 겔의 틈새에 미리 준비한 시료를 주입시킵니다. 이후 양극과 음극을 맞춰 뚜껑을 닫고 다음 전기용동을 실시합니다. 러닝이 끝난 후 겔 릴리저를 이용하여 스페이서 플레이트와 솔트 플레이트를 분리시킵니다. 이후 겔을 꺼낸 후 쿠마시 염색약에 조심스럽게 담궈 염색을 실시합니다. 염색이 끝난 후 미리 제조한 탈 염색약에 겔을 담궈 탈 염색을 실시합니다. 정해둔 시간마다 탈 염색약을 교체해주며 수차례 탈 염색과 그 다음 과정을 반복합니다. 다음으로 실험이 끝난 후 나타난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인터페론 전기용동 실험 결과 사진과 같은 겔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약의 정확한 측량과 기구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적합한 겔을 만들어냈습니다. 실험을 통해 겔에 주입한 시료의 농도별 이동 거리가 다름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용동 실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과정을 익혀 그 외 다른 다양한 타 실험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페론의 특징을 통해 의약품 산업에서 긍정적으로 활용 가능할 방안을 고심할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실험의 가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실험 가치로는 총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바이오의약품 기초자료 제공, 식품의약품 안전처 제공, 인터페론 전기용동 및 성분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벡터 또는 배양 및 정제 과정 등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여
부가가치 높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가 제공 가능합니다. 둘째, 인터페론 계량 신약입니다. 향후 관련 결과의 응용 시에는 다양한 인터페론 계량 신약에 이용될 수 있는 전기용동 및 성분 분석을 통한 산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능성 증진 제품 개발. 전기용동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성 증진 제품 개발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인터페론은 오리지널 약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닌 채로 개발되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페론에 대한 연구를 세계적으로 더 활발히 진행하여 약의 성능과 가치를 더 높여야 합니다. 아직은 학생의 신분으로 배우고 있는 단계인 저도 미래 의약품 성장을 위해 더 노력하여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터페론 전기용동 실험 발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